수비수로서 저런 행동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첼시전의 그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가운데 4일 만인 토요일 저녁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손흥민과 황희찬의 시즌 맞대결 경기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토트넘과 울버햄튼 이 시즌 첫 맞대결을 벌입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부터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수비 스쿼드가 상당히 얕아진 토트넘은입니다. 이번 시즌 새 감독은 규율을 깨는 것에 상당히 엄격하기로 유명한데요. 로메로의 불필요한 행동들로 경기에 불협화음이 나왔습니다. 감독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는 그를 보호하는 말로 심판진이 끄는 흐름을 탓하며 빠르게 넘어가는 듯 했으나 다시 시작된 팀 훈련에서 코치진은 주장단을 향해 칼을 빼들었는데요. 주장단은 실력으로 달아준 것이 아니다. 로메로와 메디슨을 손흥민으로 봉인하려 했지만 그들이 봉인을 깨뜨렸다. 팀을 하나로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면 모두 바꿀 것이다 라며 바로 부주장 로메로와 메디슨이 제외되고 에릭 다이어와 쿨루셉스키가 부주장단을 이어받게 된 것이죠. 이를 취재한 것이 영국 현지 팬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가 코앞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황희찬은 그의 최고 파트너 네투가 부상을 입은 상태로 토트넘과의 대결에 나서는데요. 울버햄튼보다 더 비상이 걸린 쪽은 토트넘입니다. 첼시전 전반 로메로의 깊은 태클로 인한 심판의 다이렉트 퇴장, 그리고 후반 우도기의 경고 누적 퇴장, 반더벤은 수비로 전환하는 도중 햄스트링의 통증을 호소하며 경기를 나갔습니다. 허벅지 뒤 근육 상처를 입은 선수는 일반적으로 회복까지 빠르면 사주가 필요하며 시즌 초반부터 햄스트링이 좋지 않아 보였기에 심각하면 수술을 받아야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죠. 후속 경기 맨시티 전까지 핵심 수비수들이 빠져 다이어는 고정 출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부주장 메디슨은 큰 부상이 아닌 듯하였고 결국 그가 슈퍼카를 타고 런던 시내를 활보하는 여러 장면이 목격되어 주장단의 책임감이 떨어진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죠. 디 애슬레틱의 한 칼럼에서는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은 로메로에 대해 분석한 글을 자극적으로 기재했습니다. 로메로에게는 지난 시즌 불같이 화를 내는 레드미스트라고 표현했습니다. 붉은 핏대를 세우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인데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참여 직후에 치른 토트넘에서 11경기에서만 5장이나 옐로카드를 받았고 맨시티전 혼란을 백태클에 퇴장당하고 있지만 이번 시즌은 손흥민 주장과 함께 매우 차분해지고 성숙하게 부주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온 캡틴 손흥민과 함께 주장단이 되고 나서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칼럼을 시작하였습니다. 로메로는 부주장이 중책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듯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즌 첫 2개 경기 당시 그는 태클만큼이나 많은 골을 기록했었고 대표팀 경기 포함 14경기 동안 옐로카드가 단 2장밖에 없었습니다. 그 입에서 거품을 뿜어내는 듯한 격렬한 분노의 시기가 지난 시즌이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현재 그가 가장 좋아한다는 손흥민과 함께 주장단을 맞으며 엄청나게 진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첼시전에서 경기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쓸데없는 행동들을 했다며 첼시 수비수인 치아고 시우바에게 따라가서 이유 없이 시우바를 밀쳐서 바닥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이때 이미 로메로에게 레드미스트 정도의 극한 분노 조절 장애 상태가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장면에서 레드카드가 나와도 이상치 않지만 공과 상관없는 장면으로 1차로 심판은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37분 페널티 박스에서 심지어 같은 아르헨티나 대표인 첼시 선수의 깊숙이 발목을 찍어 누르는 태클을 날려 퇴장이 됩니다. 전설적 수비수 게리 네빌은 영국 방송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자로 나서 이 장면에 대해서 미친 행동과 아수라장 같은 플레이였다고 불렀는데요. 수비수로서 자연스럽지 못한 고의적인 가격이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어 칼럼에서 그는 부주장으로서 가두었던 야수의 본능을 오늘 경기에서 다시 드러냈고 고기 맛을 본 것이라며 이는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이런 그의 성격을 알기에 책임감을 지어지기 위해 손흥민과 함께할 수 있는 부주장 자리를 주었음에도 이번 경기 그를 배신하였습니다 라며 칼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영국 매체 가디언 기자는 토트넘의 내부 핵심 스텝과 그리고 쿨루셉스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토트넘의 내부 핵심 스텝은 주장단의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요. 이번 시즌 시작 전 요리스 중심의 주장 체제를 과감하게 깨고 새로 부임한 감독님은 손흥민 선수를 주장으로 선임했고 그 옆을 기량은 뛰어나지만 자기 컨트롤이 문제가 되는 2명의 선수에게 부주장을 선임하였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 8년간 그의 겸손하고 인내심이 크면서도 강인한 승부욕을 보여주었으며 시즌 시작 전부터 포스테코 글루 감독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기에 그렇기에 이 2명의 망나니 같은 선수들을 맡겼다. 본인들은 본인들의 실력으로 부주장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들의 광기를 봉인하기 위한 명장 포스테코 글루의 선택이었다. 이를 감독님은 여러 번의 인터뷰와 훈련에서 경고로 알렸지만 이들은 결국 첼시전에서 그 봉인을 뜯고 자멸해버리는 행동을 한 것이다라며 그들의 부주장이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동안 부주장단으로 쿨루셉스키와 에릭 다이어가 이 임무를 맡아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어 인터뷰 자리에 함께 있던 첼시전 큰 활약을 했던 쿨루셉스키는 토트넘이 최고의 경기력을 초반에 보여줬다 보니까 소니가 2번째 골을 아쉽게 오프사이드로 놓치고 나서부터 너무 흥분한 나머지 선수들이 과격해졌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페르난데스를 향한 레드카드 태클 이후 페널티킥 동점골로 이어진 것만큼 큰 실수는 없을 것이다. 2대0, 3대0도 가능했는데 흥분한 나머지 몇 가지 나쁜 태클을 한 것 같다. 결국 우리는 그 대가를 치렀다. 감독님은 항상 경기 전 강력한 규율을 정해주시는데 로메로가 팀에 끼친 것이 큰 규율 위반이다라며 강력한 팀 규율을 깨트린 부주장들에게 경고를 하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주전이 되고 이탈한 토트넘은 곧 돌아오는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또 어떤 놀라운 전술을 들고 올 것인지 그리고 손흥민과 황희찬은 골을 넣을지 앞으로 리얼반응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새로운 소식 함께 알아보시죠. 영상 시청과 구독 감사드립니다.